예, 나경원 의원의 얼굴이 보이고 부활은 헛꿈. 누가 뭘 어떻게 부활한다는 뜻일까요? 자, 이재명 대표 본인의 어떤 이 먹사니즘, 이 경제 정책이 트럼프의 경제 정책과 비슷하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죠.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민주당이 계속 먹사니즘 얘기를 하는 대한민국 상황과는 맞닿아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 결국 방향도 앞으로 가야 될 방향도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트럼프 당선인과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기 전에, 왜냐하면 여러 의원들의 입에서 트럼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요, 트럼프도 대법원 최종심에서 살아서 대통령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른 의원들도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비슷하다라는 뉘앙스의 발언들을 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트럼프 당선인의 죄상은 다르다. 대통령으로 돼서 부활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거는 헛꿈이다. 이렇게 나경원 의원이 SNS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두 사람, 이재명 대표와 트럼프 당선인의 죄목은 뭐가 있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인도요, 의회 난입, 선거 개입, 기밀 반출, 성추문, 입막음, 작가 성추행, 자산 부풀리기 등등의 많은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다음 주에 재판 결과 나오죠. 대장동 특혜 의혹과 대북 송금 사건 등등의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수영 평론가, 그러니까 미국은 이 법보다 어떻게 표심이 더 위에 있는 모양이에요. 이 많은 여러 가지 의혹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뽑아줬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되면 본인의 죄를 사하니라. 그래서 셀프 사면 얘기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좀 다르나요? 다르죠.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다른 게 있고, 미국은 주법이 있고 연방법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저 죄목은 사실은 대통령 재임 중에 저질렀던 일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래서 연방 대법원이 지난 7월에 대통령 재임 중에 공적으로 있었던 그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있다라고 연방 대법원을 해줬기 때문에 부활의 길이 열린 거고요.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을 역임하지 않았습니다. 저거는 성남시장 대부분 재임 시절에 벌어졌던 정책에 대한 문제고 본인의 개인 비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르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까지 소환하면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고 정말 뭐 예수님 부활하듯이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잘못하다 보면 브라질 룰라 대통령도 소환될 것 같아요. 브라질 룰라 대통령 그만두고 감옥 갔다 다시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런 사례까지 아마 저는 온갖 세계사의 희귀한 사례들도 다 소환될 것 같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민주당의 헛꿈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사법 질서에 승복하는 것이야말로 이재명 대표가 혹여 이번에 기회가 없더라도 다음에 기회가 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사법적인 그런 판결에 제대로 승복하는 길, 깨끗한 모습 보이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추행 부의장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글쎄요. 잠깐만,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자꾸만 비교하니까 이런 제가 정리를 해본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미국의 대통령이 갖는 지위가 한국 대통령과의 궁합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를 하면서 내가 더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그 원래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걸린 것이 언론에 발표되려고 하자 트럼프의 골프 외교를 위해서 골프 연습을 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한 대통령실과 지금 이재명 대표는 나는 그런 것보다는 정책적으로 좀 비슷한 게 있다라고 좀 강조를 하는 것은, 뭐 한국에서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미국 대통령과의 궁합을 내세우는 건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저 사법 리스크와 관련돼서는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뭔가 뭐 토론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다든가 뭔가 허위 사실을 얘기한다든가 이런 걸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을 유권자에게 오롯이 맡깁니다. 유권자들이 보고 이게 거짓말을 많이 했다고 판단하면 그 사람을 찍어주지 말라는 게 미국이 추구하는 정치 방식이고요. 한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토론 과정에 나온 이런, 아니면 선거 과정에 나오는 이런 거짓, 허위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 판결하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저 사법 리스크 비교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실 때는 그러네, 저렇게 많이 트럼프도 거짓말도 하고 죄도 많은데 왜 뽑아줬지? 미국의 정치 문화와 선거 문화가 다르다는 거기에서 기인해서 지금 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의 별명이 참 많습니다. 당내에서 여러 사람들과 비교하는 목소리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당선인과의 비교도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 과거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제가 워낙 이분의 정책이나 아니면 삶의 여정이나 미세하지만 많이 닮아 있고 결국 그 길을 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깃발이요 상징은 단연 이재명 대표입니다.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깃발과 상징이 계승되었습니다. 축구로 치면 차범근, 황선홍, 박지성, 손흥민으로 깃발이 계승된 것과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십니다. 예, 아까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도 했었고 손흥민, 또 아버지, 예, 또 과거엔 또 뭐 차은우보다 잘생겼다 뭐 그런 발언도 있었어요. 송영원 대변인 보시기에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이재명 대표를 결사로 옹이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아까 잠깐 뭐 위증교사 사건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목소리만 들어보면 이게 균열이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겉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지금 바다 밑에서는 빙산이 녹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최근 SNS가 하나 있었는데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그 이재명 대표 선고하던 날 그 법원 앞에 그 시각에 도열해 있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70명 정도가 갔는데 그 영상에 정청래 의원의 얼굴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본인이 SNS에 뭐라고 올렸냐면은 법원에 가다가 차 안에서 비보를 듣고 차를 돌렸다. 차가 막힌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게 안 갔는지 못 갔는지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뭐 굉장히 궁금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물밑에서는 민주당에서도 많은 변화를 모색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이게 명분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재판 판결 내용을 보면은 민주당 스스로도 지지층에게 단합을 요구하기가 대단히 면고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등장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등장하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일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요 굉장히 많은 거리감이 들 거예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무슨 그 허위사실 공표를 했습니까? 위증교사를 했습니까? 뭐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같은 걸로 재판을 받았습니까? 전혀 사안이 다르거든요. 예, 결국은 국민들 또 유권자 또 지지자들의 평가가 알려주겠죠. 예, 저희는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